저 오늘 한번 얘기 드려볼 영화는 생활의 발견입니다. 잠시만요. 요렇게 그냥 깔끔하게 나오더라. 이씨. 자, 홍상수 감독 영화입니다. 누가 벌써 좋아요를 눌러주셨네요. 누구십니까? 얘기라도 좀 하세요. 생활의 발견이라는 영화인데, 일단은 홍상수 영화고, 여러분 홍상수는 다 아시죠? 그 털보 아저씨. 주연으로는 김상경, 그다음 추상미, 예지원, 김학선까지가 있네요. 뭐 나머지 두 분은 이제 주연은 아니고, 그래, 김학선 요분도 이제 조연이죠. 조연인데 영화에 반이나 나오는데 그걸 조연이라 그러긴 좀 그렇고, 아무튼 주인공들은 요 세 명입니다. 김상경, 추상미, 예지원, 요렇게 세 명이 주인공이고, 그 중에서도 진짜로 주인공을 뽑는다 그러면 역시 이제 김상경이 주인공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름은 이제 각각 경수, 선영, 명숙으로 나오는데, 예, 얘기를 할 때는 이제 이름으로 부를게요. 김상경이 경수고, 추상미가 선영이고, 예지원이 명숙입니다. 2002년도 영화입니다. 2002년도에 한창 우리가 월드컵 할 때 그때 영화인데, 영화 안에 이제 곳곳에 2002년도에 그 향수는 좀 그렇고, 예를 들면 이제 10,000원짜리 지폐가 지금 바뀌었는데 옛날에는 다른 거였거든요. 요거 참 전체 화면으로 보죠. 잠깐만요. 네, 됐다. 10,000원짜리 범치 안녕. 10,000원짜리 지폐가 이제 옛날에는 지금 같은 그게 아니었어요. 지금은 좀 장난감처럼 변해버렸는데, 옛날에는 좀 크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저랬나?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아무튼 여러 가지 것들이 보이는데, 전반적으로 나는 영화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스포일러 같은 거 이제 듣기 싫다 그러는 분들은 이거 영상 보지 마세요, 여러분. 처음에 딱 영화를 보고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홍상수가 섹스가 하고 싶었나 보다. 난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고, 지금 이제 영화를 두 번 보고, 그러니까 어제 한 번 보고, 그다음에 오늘 한 번 보고 요거를 하는 건데, 요걸 만들고 있는 건데, 두 번째 영화를 보고 나서는 생각보다 감독이 넣어놓은 것들이 많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습니다. 예술 영화라고 난 부르긴 싫고, 난 샤인 같은 것들이 예술 영화라고 생각하고, 난 이건 요런 이제 홍상수나 뭐 아니면 뭐 김기덕도 그렇고 요런 사람들 영화를 난 예술 영화라고 부르고 싶진 않고요. 굳이 얘기한다 그러면은 아무튼 상업 영화는 아니다. 상업적인 영화는 아니기 때문에 한번쯤 볼만하다라고 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잘 만든 영화입니다. 영화가 못 만들지 않았어요. 감독별로 특성들이 다 있잖아요. 자기가 이제 원하는 것들을 표현하는 게 좀 다른데, 김기덕은 저번에 한번 얘기 드렸던 것, 최한선에서 한번 얘기 드렸던 것처럼 등장인물들을 되게 극한으로 몰아가요. 굉장히 극한으로 몰아가고, 되게 왜곡돼, 되게 성의식이 왜곡돼 있어요. 뭐 김기덕 본인이 그런 건지 아니면은 그냥 그렇게 표현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뭐 어떤 쪽도 좋습니다. 어떤 쪽이든 좋습니다. 그 굉장히 왜곡되게 표현하고 극단적으로 상황을 몰아갑니다. 등장인 그 김기덕 영화에 나온 등장인물들은 좀 많이 고생을 하죠. 홍상수는 좀 다릅니다. 홍상수도 이제 상업적이지 않은 영화를 찍는 사람인데, 홍상수는 어떠냐면, 그 홍상수 영화를 이제 많이 보진 않았습니다만 그 몇 개 본 걸로 이제 느끼는 점이 뭐냐면은, 홍상수는 김기덕보다는 일상에 좀 더 가깝습니다. 근데 항상 배우들이 섹스를 해요. 김기덕의 성욕은 왜곡돼 있다면은, 홍상수의 성욕은, 홍상수가 영화를 표현해서 드러내는 성욕은 좀 발정난 개 같습니다. 항상 섹스를 갈망해요. 영화 내용이 그게 다예요. 예, 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영화 내용이 그게 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내용들은 많아요. 내용들은 많은데 그 모든 것들이 섹스라는 걸로 다 귀결돼요. 그리고 다 그쪽으로 이제 수렴되고 그리고 거기서 발산해 나가요. 그리고 그 성관계가 모든 사건들의 매개체가 되고 홍상수 영화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성적인 메시지를 직접적으로 던지는 것도 사실 뭐 주저앉지 않고 뭐 은유적으로도 많이 던지는데 그래서 이제 처음 봤을 때 나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홍상수가 그때 많이 섹스하고 싶었나 보다 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두 번째 보고도 느끼는 거는 그때 그 옛날 여배우들은 정말 많이 예뻤구나 난 그런 생각이 일단 들고 네 뭐 근데 뭐 이런 얘기 하려고 내가 이 영상을 만든 건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영화의 줄거리는 대충 어떠냐면은 경수가 이제 남자죠. 경수가 남자고 선영하고 명숙이 여잔데 경수가 아까 제가 이제 실질적으로 주인공이라고 말씀드렸죠. 경수가 이제 연극 배우입니다. 원래 연극 배우인데 영화를 찍다가 그걸 말아먹고 이제 그 빡쳐가지고 그 도피하는 여행을 잠깐 이제 며칠 떠나면서 거기서 그 겪는 사건들을 영화가 쭉 보여줘요. 그 글 쓰는 선배라는 그 성우, 김학선 아저씨가 배우를 맡았는데 그 성우라는 선배가 있는 춘천으로 왔다가 명숙이라는 자기 팬을 만나요. 그 명숙이 예지원 역할임. 예지원이 이제 예지원 아줌마 그래나 아무튼 예지원 씨가 명숙 역할을 맡아요. 근데 명숙이 자기한테 조돌적으로 돌진해 와요. 사랑에 빠진 거지. 그렇게 해서 섹스를 합니다. 네. 근데 경수는 명숙이 이제 그렇게 뭔가 집착해하는 모습 아니면 이제 좀 불타는 사랑을 갈구하는 모습 아니면 자기를 갈구하는 모습에 질려버립니다. 그래서 손쉽게 빠져나와 버려요. 손쉽게 그걸 포기해버리고 이제 춘천을 떠나버리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명숙이라는 사람은 그 자기 선배인 성우가 좋아하는 여자였다. 그래서 성우한테도 이제 아무튼 별로 안 좋은 감정을 남기고 그렇게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 떠났는데 그 떠난 이후에는 이제 부산에 있는 자기 부모님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열차 안에서 이제 선영을 만납니다. 그 추상미 씨가 연기한 선영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선영이 이제 자기 연극을 많이 봤다는 것도 알게 되고 그리고 선영은 이제 경주에서 내려서 가게 되는데 자기가 경주 사니까 경주 내려서 가게 되는데 그 경주에서 따라 내려서 선영을 따라가서 몰래 따라가서 이제 선영이 집을 알고 거기 가서 이제 데이트하죠. 얘기합니다. 그리고 섹스해요. 네. 근데 이제 이번에는 선영이 그러니까 아무튼 경수가 이제 선영을 많이 좋아하게 돼서 선영한테 뭐 사랑한다니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근데 이번에는 선영이 그걸 밀쳐내 버립니다. 그리고 들어가 버려요. 사실 이 선영은 유부녀였고 그리고 유부녀였고 아무튼 뭐 불륜을 하긴 했는데 근데 이제 그 이상의 관계를 원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비 맞다가 그 선영의 집 앞을 떠나는 걸로 경수가 영화가 끝나버리는데 줄거리는 대충 그래요. 근데 세부적으로 감독들이 넣어놓은 재밌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춘천에서 배를 타기 전에 그 클로즈업 때는 이제 여자가 나중에 나오는 추상미라든지 아니면은 춘천에서 오리배 타고 있을 때 그 경수 명숙 성우 이렇게 셋이서 오리배 타고 있을 때 불 빌린 아저씨가 선영의 남편 역할인 배우라든지 그 양반 이름이 김범춘이었나? 김춘범이었나? 김범춘이군요. 근데 이분은 영화를 다른 걸 크게 많이 안 찍으셨더라고요. 한번 찾아봤는데 그리고 그 회전문인가? 절 앞에 있는 문 이름인데 그 회전문 이야기라든지 그 다음에 양아치 그 술집에서 만나는 그 경주 술집에서 만나는 양아치라든지 그런 것들이 재밌게 많이 숨어 있어요. 그런 코드들이 숨어 있는데 근데 그것들은 영화를 직접 보시면은 이런 거였구나
아니면은 영화를 한 두 번, 세 번쯤 보시면은 아 이게 이런 거였구나 재밌네 그렇게 느끼실 만한 것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그 중에서 한번 말해 볼 만한 게 그 중에서 한번 주목해 볼 만한 게 그러니까 다른 것들하고 잘 이제 연결돼 있는 매개가 잘 매개돼 있는 그 물체가 회전문인데 회전문은 집착의 상징입니다. 사랑한다. 그러니까 사랑의 상징이라 합시다. 집착의 상징 말고 사랑이라 합시다. 사랑의 상징입니다. 뭐 사랑하게 되면은 이제 뭐 가지고 싶고 그 다음에 뭘 보고 싶고 그 다음에 내 걸로 하고 싶고 그 다음에 다른 놈한테 주기 싫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게 사랑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감정이 보통 그렇잖아요. 근데 얘기의 구도가 처음에는 경수가 그러니까 명숙이 경수를 좋아하는 걸로 사랑하는 걸로 쭉 진행이 돼요. 아까 춘천에서 명숙이 막 그 경수한테 사랑한다니 많이 뭐 어떻게 한다니 어떻게 한다니 그런 좀 경수를 일부러 한번 떠보려는 아니면은 그 경수가 자기한테 좀 매달리는 걸 보고 싶어하는 그리고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는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경수는 명숙과 하룻밤 자고 나서 그 이후로는 오히려 명숙을 멀리하게 돼요. 그런 식의 자기한테 매달려오는 모습을 미쳤다고 표현해요. 표현 그대로 미친년이라고 얘기해요. 영화 중에서. 그게 되게 상징적인 건데 영화 맨 처음에 경수가 영화 감독 선배한테 그 깽판을 치면서 그 영화 감독이 경수한테 사람은 되기 힘들어도 괴물은 되지 말자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요 얘기를 똑같이 자기한테 이제 사랑해달라 그런 표현을 해달라고 하는 명숙한테 예지원한테 경수가 똑같이 얘기해요. 사람이 되긴 힘들지만 그래도 괴물이 되지 맙시다. 그렇게 얘기해요. 선영한테는 내가 그런 말을 했는지가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그 선영한테 그런 말을 들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선영한테의 관계는 이제 또 다르게 표현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한테 근데 이제 반대로 경주가 이제 그의 무대일 때는 영화의 무대일 때는 그 뭐예요 선영한테는 자기가 이제 매달리고 집 앞에 찾아가기도 하고 전화를 막 하기도 하고 안 받으니까 집 앞에 찾아가기도 하고 남편한테 이제 자기하고 선영의 관계를 고자질하려 그러기도 하고 선영이 유부녀니까요. 그 다음에 점을 봐서 이제 선영의 마음을 돌려놓으려고 하기도 하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짓들을 해요. 좀 어떤 의미에서는 좀 집착적이기도 하고 어떤 의미에서는 그냥 치기 어린 사랑이 나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의미에서는 뭐 찌질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런 짓들을 해요. 그런 것들을 하는데 이번에는 선영 측에서 적당히 이제 경수를 달래놓고 경수하고의 거리를 두려고 그래요. 한 번은 잤는데 두 번까진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그리고 그게 관계가 이어지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그게 확실히 쐐기가 막히는 게 마지막에 점 보고 나서 그러니까 중간에 줄이 이제 들어가서 점을 보거든요. 영화 끝 부분에.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점쟁이가 선영의 남편이 앞으로 되게 잘 될 운수다. 그리고 네 운수도 펼 거다. 근데 그 경수의 운세는 개판이다. 뭐 그런 개쪽이다. 그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선영의 마음이 완전히 돌아가는 게 영화상의 표현이 돼요. 경수는 자기한테 다가오는 여자는 그렇게 걷어차놓고는 자기가 원하는 여자, 자기가 갈망하는 여자에 대해서는 자기한테 다가오던 자기가 이제 싫어하던 그 여자와 똑같은 행동을 해요. 뭐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자기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그런 거지. 칭칭 감고 있습니다. 회전문처럼. 그러니까 자기한테 감기오는 그런 인연에 대해서는 자기가 거부하고 그리고 적당한 거리를 두려고 하지만 오히려 자기가 원하는 인연에 대해서는 이제 섹스하지 말고 그냥 깨끗하게 죽을까?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이중적이죠. 이중적이고 단순하게 보면 이제 여자 둘이 하고 그 다음에 남자 하나의 이야기라고만 할 수도 있는데 좀 크게 보면은 이제 아까 춘천에서 만났던 글쓰는 성우 선배 글쓰는 선배 있잖아요. 그 양반하고의 관계에서도 그런 경향이 나타나기 때문에
한 번쯤 그런 쪽으로 염두를 두고 볼만합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날 사랑해주는 건 좋아, 집착하는 건 싫어. 그런 것처럼 생활의 발견이라는 제목도 사실 그런 의미에서 되게 적절하다고 나는 생각이 드는데 좋은 제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 나쁜 제목은 아니다 적어도. 우리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제 갈망하는 것들은 우리가 갈구하려고 하는 것들은 이제 지구까지 가서라도 이제 잡아오려고 하지만은 우리가 정작 이제 남이 우리한테 우리의 어떤 사생활 안에 들어오는 것들은 또 싫은 경우가 있잖아요. 모두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보시면은 아마 그런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냥 간단하게 보시려고 그러면은 여배우들 예쁘다, 그리고 그 섹스신이 좋았다, 배드신이 좋았다, 뭐 그렇게라도 그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영화에 또 기억에 남는 것들 중에 하나가 연극처럼, 연극의 막처럼, 연극이나 뮤지컬이나 아니면 무슨 연극은 아니에요. 연극은 이제 막이 없으니까 요즘은 뮤지컬이나 아니면 오페라처럼 특정 지점마다 이제 초록색 화면에 뭐 예를 들면 경수는 뭐뭐 한다, 선영을 알아보다, 기억해내다, 뭐 그런 식으로 그 제목 같은 게 들어있어요. 중간 제목 같은 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시면은 영화가 잘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영화 내용 자체를 따라가는 거는 아마 큰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밌습니다. 재밌는 부분이에요. 그것도 보통 영화에서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기억에 남는 거는 대사가 좀 잘 안 들려요. 이게 옛날 영화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내 귀가 먹통이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일부러 대사를 이렇게 해서 일부러 대사를 좀 웅얼거리게 말해서 그런 건지, 그게 뭐 현실적이라고 생각한 건지 모르겠는데 잘 안 들려요. 어떤 대사들은 대부분 잘 들리는데 특정 대사들이 좀 발음을 알아들을 수 없는 것들도 있고 소리가 너무 작아서 이제 안 들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는 유튜브로 봤거든요. 나는 유튜브로 보면서 구글무비로 보면서 왔다 갔다 돌려보면서 막 보고 그랬었었는데 여러분들은 그걸 잘 알아들을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알아들으면은 영화는 더 재밌습니다. 그 대사가 그 감정이나 상황을 잘 표현해 주거든요. 잘 반영하는 대사들이고. 근데 잘 안 들립니다. 그래서 좀 집중하셔 보시거나 아니면 뭐 저처럼 여러 번 돌려보시거나 아니면 대본집을 찾아보시거나 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좋은 영화였다. 평가절하될 영화는 아니고 나쁘게 이제 말해질 영화는 아니고 괜찮은 영화다.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홍상수가 자기 영화에다가 섹스를 되게 중요하게 집어넣는다는 인상을 내가 생활의 발견 이전에 돼지가 우물에 빠진 날에서 처음 그걸 느꼈었어요. 예, 김기덕은 남녀 간의 관계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김기덕은 무슨 뭐 불교적인 유난히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난 그걸 좀 악취미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남녀 관계 자체보다는 아니면 그런 심리 묘사보다는 자기의 철학을 위해서 이제 배우들을 고통 속에 처박는 걸 좋아하는 그런 감독이라고 난 느낀다면, 홍상수는 그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홍상수는 남녀 간의 성적인 긴장감을 되게 잘 이용해요. 본인이 그걸 느껴서 그렇게 표현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은 본인이 경험해서 우러나오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게 재밌어서 그걸 조명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난 그걸 되게 잘 이용하고 그리고 그걸 잘 잡아낸다고 난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추천해드립니다. 한 번쯤 꼭 보셨으면은 보실만한 영화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 방송 여기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언제든 남겨주시면 저하고 얘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방송 종료하겠습니다.